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일목기능표 원전 1업판 제1권에서 7권을 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앞서 한번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내용 중에 일부가 나중에 살짝 문제가 될 소지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영상을 올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목균형교 원전은 뭐 아시는 대로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체가 7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7건으로. 그런데 뭐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1에서 4건은 일본 현지에서 지금 판매 중이고요. 5, 6, 7건은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6건, 7건은 아예 없고요. 5건은 본가에서 살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1건부터 7건까지가 1에서 4건은 한글판이 지금 국내에 이제 나와 있죠. 2011년에 제가 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역자는 따로 있고요. 번역 감수죠. 제가 이거 책 선전 아니고요. 자, 국내에서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 6, 7권도 제가 가져와서 어렵게 구해와서 한글 번역을 해서 강의용 교재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구하겠다고 하시면 뭐 일목연구소 저한테로 연락을 하시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원전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러한 이 부분을 이제는 이제 공개를 한다는 겁니다. 우선 이 부분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가면, 일목균형표 그 원전 7군 구성이 이렇다고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책은 3판이거나 재판본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접하는 일목균형교 원전을 보면 일목산인 살아생전에는 재판본까지 내거든요. 69년 8월 25일에 초판제 1쇄가 나옵니다. 일목균형표가. 일목산인은 1898년생이고요. 1932년부터 35년에 이제 1차 발표를 하고요. 36년에 이제 완성했다라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69년 가가지고 거의 뭐 1970년 그 이분이 7순이 넘어가지고 이제 책을 냅니다. 초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책이 나온 지 이제 한 6년여 지나면서 책이 없으니까 재판본 내면서 그 재판본 발행에 붙여 그러면서 또 막 설명들이 붙어요. 그러고 나는데 이분이 이제 1982년에 뭐 별세를 하거든요. 11월 20일에. 그럽니다. 그래서 91년도에 가서 일목산인 2세가 일목산인 아들이 이 책을 내면서 이제 또 이 책을 내는 데 따른 또 자기 머리말 보면 좀 있습니다. 정통적인 기법을 원전에 충실하게 사용해야 되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3판이고요. 완결편은 71년에 초판이 나옵니다. 69년부터 이제 2년이 지나가지고, 그리고 76년에 재판이 나오고, 일목산인 돌아가시고 책이 없으니까 91년도에 일목산인 2세가 재판본을 3쇄를 냅니다. 3쇄 세 번째 판을 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그다음 주간편이 75년에 나와요. 완결편 나오고 난 뒤 4년 뒤에 좀 더 간편하게, 이건 뭐 그림도 그리기 어렵다 그러고 하니까 그럼 좀 쉽게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 그래서 주간편이 나와요. 주간편은 주봉 가지고 투자하는 겁니다. 주봉은 일주일에 봉 하나만 그리면 되니까, 당신은 다 수작업할 때니까, 그죠? 지금처럼 컴퓨터가 그려줄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나옵니다. 이게 91년에 재판이 나오는데 재밌는 게 행보편이 96년에 나와요. 행보편은 이분이 그거는 넘어갑시다. 96년에 나오는데 여기서 잠깐 이야기가 옆으로 갔다 올게요. 우리나라 일목균형표 이론을 좀 그래도 원형을 조금 자세히 소개하기 시작한 게 박성원 팀장이라고, 그 당시로는 이제 팀장이라고 부를게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이제 신영정권에 다닐 때,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가 1989년 4월 1일 지수 1000포인트를 처음 돌파하자. 종가상 1007포인트, 장중 이제 나중에 1015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역사상 최고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85년 6년 지나가면서 증권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증권회사가 직원들을 많이 뽑아요. 이때 이제 우선 인력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듣기로는 시카고니 일본인이 어디니 이런 식으로 이제 직원들을 좀 보냅니다. 해외 시장 현지에서 이제 저 보고 익히라고 그랬던지, 그 주재원이라고 해야 될지 뭐 이렇게 됩니다. 지점은 아닐 거고요.
예, 그 박성훈 팀장이 여기 이제 일본에 가 있다가 당시 사사키 히데노부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서 일목균형표 이론으로 시장 전망과 관련해서 히트를 칩니다. 그 사람이 8년 연속 일본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목균형표를 쓰고 사용하고 일목균형표 연구소 책을 내기도 했죠. 아마 거기서 이제 보고 박성훈 씨가 일목균형표 이론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접하고 나름대로 공부도 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경제TV의 정권사관학교라고 하는 강의 프로그램에 일목균형표 강의를 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제한적이죠. 뭐 글쎄요, 제 기억에 한 4, 50분짜리 뭐 한 4-5편 찍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주말 간산밖에 안 됩니다. 이건 뭐 박성훈 팀장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이 당시 이 박성훈 씨도 행보편을 나는 못 봤다고 해요. 그래서 행보편 강의할 때 보면 사사키 히데노부의 연구소에서 발췌된 아주 간단한 내용 정도를 전달합니다. 왜냐, 행보편이 96년에 재판본이 나오기 때문에 박성훈 팀장이 일본에 있는 동안에 아마 이걸 못 봤던 거예요. 제가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건 조금 다를 수 있어도 이건 제가 분명히 TV에서 들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겁니다, 여러분. 요 내건까지는 일본에서도 보세요, 다시 나오잖아요. 그런데 종합편, 후편, 진기능편은 79, 80, 81년 내고 82년에 이분이 별세를 하거든요. 이 책이 절판이 돼버립니다. 일본에서 더 이상 그 아들도 그렇고 지금 손자 3세도 그렇고 여기까지만 재판본을 내고 안 내놔요. 절판이 돼버려요. 책이 없어요. 그 저는 일목균형표 이론을 2000년경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이 부분은 뭐 길게 안 하겠습니다. 2001년에 우여곡절 끝에 이 4권을 구해옵니다. 근데 이 원전을 저뿐만 아니라 몇몇 저가 아는 뭐 휴넷이나 저 어디에 몇 전문가들도 원전을 한번 구해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국내의 일목균형표 이론이라고 알려진 내용이 너무나 빈약하니까. 너무나 빈약하니까 도대체 뭐냐 했는데 못 구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는 온라인 판매를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이게 아마 천대전, 이게 맞죠? 제가 쓸 때마다 헷갈리는데 이거다 이거 치오다 서점. 일본 동경에 있는 치오다 서점에서만 일목균형표 책을 팔아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이건 한 권에 이게 2만행, 3만행, 3만행, 3만행이랍니다. 이거 저기 환율로 10대 1로 하면 이거 그냥 책 3권 사는데 11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110만 원. 그러니 일본에서도 아주 매니아층, 그리고 이 이론 자체가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대량으로 찍어가지고 팔던 책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치오다 서점만 당시 취급을 하는데 이 책을 치오다 서점에서 판다는 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죠. 알면 그 서점을 바로 찾아가겠지만 모르는 상태에서는 뭐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저도 일본 갔을 때 동경 시내 가장 큰 서점에 가지고 일목균형표라는 검색어를 넣으니까 원전은 없고요. 엉뚱한 다른 사람이 쓴 뭐 이런 해설서 비슷한 약간의 빈약한 조악한 그 책만 검색이 되더라고요. 저 말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못 구하다가 제가 이제 뭐 지인의 지인을 통해 가지고 일본에 이제 유학가 있던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책을 4권하고 사사키 히데노부가 쓴 연구서하고 그 당시 돈으로 한 130만 원 정도 2001년에 가져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건 이제 뭐 제가 번역 알바생들 여러 명한테 나눠줘 가지고 이 손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번역하고 그게 또 어색해서 또 번역하고 그런데 그거 넘어가고요. 근데 이게 절판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가볼게요. 자, 국내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일목균형표 원전 제1권만 2만행이니까 우리나라는 4권을 15만 8천 원 지금 인터넷 할인가로 살 수 있으니까 엄청 싸게 사는 겁니다. 이거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고 일단 한글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일목산인 3세 의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있는 그림이고요. 여기 보면 균형표 1권이 2만행, 그 다음에 완결편이 3만행, 형부편이 3만행. 그런데 현재 이 시점에 이제 지금 제가
21년 이제 6월에 지금 녹화 중인데 주간편이 품절됐다 그러네요. 그다음 행보편 3만 원이고 여기 보세요. 종합편이 3만 원 있어요. 예, 일목산이 본가에 종합편은 있어요. 이 3만 원도 당시 출판할 때 가격 그대로입니다. 1979년도에 3만 원 했으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여러분. 1980년이면 지금부터 뭐 22, 3년 전 아닙니까? 그때 일본에서 3만 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가가 3만 원이라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살 수는 있어요. 저도 2003년에 일본 갔을 때 일본 가서 일목산인 본가에서 3만 원을 드리고 이 책을 사오고요. 6권 7권은 없다고 해가지고 돈은 가져갔는데 못 사왔습니다. 지금도 본가에 이걸 나가면 살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렇습니다. 이게 제가 2006년도에 조사했을 때도 그렇고 여기서는 이제 온라인 판매가 돼요. 온라인 근데 우리나라로 우송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드디어 이제 온라인 서점에 일목균육표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홈페이지 잠깐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일목균육표 이제 완결편, 일목균육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누르면 이 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다음에 부속 차트 그림, 여기 보면 일목균육표 행보편 제4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완결편, 뭐 이거 주간 행보편은 안 보이네. 주간편은 안 보이네요. 여기도 절판인 거 봅니다. 이게 여러분 책이 실제로 보면 굉장히 고색창연합니다. 아마 재고 떨어지고 새로 인쇄는 못했나 봐요. 일본 현재 원전은 이거 이제 이 사이트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거 관련해서 약간의 에피소드도 있긴 한데 짧게 언급드리면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하거나 설명할 때 1에서 100까지 모든 걸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면 모르는 줄 알아요. 이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이미 2006년도에 이 책 말고 다른 것까지 구해왔다는 사실을 게시판에 올렸는데 저한테 원전 강의를 듣고 카페를 만든 양반이 뭐 이 책을 구하는 방법을 드디어 뭐 발견했다는 식으로 적었는가 어쨌는가 했는데 그 뒤에 말입니다. 제가 또 그 뒤에 일목 원전 오프라인 강의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보고 어떤 사람이 제가 그 카페 보고 와가지고 이야기한다는 둥,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데 사람이 그렇게 오해를 사더라고요. 그리고 대놓고 실명을 올려놓고 비판을 한다든지 이거 참 이해가 안 됐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이 온라인으로 살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은 이미 제가 게시판에 그 훨씬 전에 올렸던 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일목균 원전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주간편에는 전환선 기준선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없다라는 사실과 그걸 넣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가가지고 원전 강의 갔더니 주간편에는 전환선 기준선 넣으면 안 된다더라. 이렇게 이제 오해를 사는데 그걸 제가 뭐 다 풀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풀 수는 없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론 제가 모르는 내용도 있지만 제가 이 설명을 하면서 모든 걸 이야기는 다 못하잖아요. 그럼 제가 설명 안 하는 것 중에 제가 알지만 안 하는 것도 있다. 그냥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하나 재미있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제 5권 종합편을 일본 사람이 중고로 올렸는데 80만 원에 올렸어요. 지금 현재 환율 뭐 매일 계산 안 하고 그냥 10대리라고 할게요. 그럼 800만 원 하네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올린 말이 그래요. 이게 한 40년 전에 3만 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요 정도 받아야 되겠다 그러는데 여기서 함정은 일목산인 본가한테 3만 행에 근 40년 전 정가 그대로 이제 팔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원전을 이제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이야기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 2003년에 이제 8월에 처음 방문해가지고 일목산인 손자 아직 젊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하지미 선생이라는 일목산인 제자하고 연구원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 나누던 참입니다. 이건 얼른 지나가니까 일목산인 산소 이제 요코하마에 가가지고 성명하고요. 그 뒤에도 이제 일목산인 가지고 그냥 일본 방문
예, 제가 이제 균형표 원전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일목산 인산소에 성묘도 가고 이러는 걸 아니까 같이 갑시다 하면서 이제 강의 받았던 분들이 가자고 해서 예, 제가 뭐 가자고 권할 수는 없죠. 가서 다시 또 만나는 장면이고요. 예, 제 모습입니다. 그리고 간 김에 이제 지어다 서점에 가지고 원서를 또 돈을 주고 또 구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한글 번역본 교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야 나는 원서를 간직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예, 111만 행 정도를 지출을 하고 지오다 서점에서 원전을 또 사는 사람들이 예, 있었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여러 번 갔습니다. 예, 저희 애들도 데려가고요. 애들이라고 했지만 아들 한 번 가고 딸 한 번 가고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각각의 분들하고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성묘를 왜 가냐 하겠는데 사실 그 부분은 뭐 좀 와닿지 않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것은 그냥 균형표 이론을 가지고 저 입장에서는 공부를 하고 워낙 좋아서 또 이것으로 제가 나름의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뭐 보답하는 차원에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예, 일본 또 책을 구하러 가면서 1, 2, 3, 4권, 5권까지는 가져왔는데 6, 7권을 못 구했단 말입니다. 구하러 다니면서 이제 가는 길에 저 혼자 가기도 하고 같이 또 가겠다는 분들 계셔가지고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된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요 구하는 이야기를 다시 갈게요. 일단 일본 국회 도서관에 가면 이제 이 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전 과정이 예, 제가 이제 일목균형표 1권부터 5권은 구해놓고요. 보았죠. 번역을 해서 돈을 들여가지고 번역해서 봤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소설이건 드라마건 영화건 완결을 봐야 되는데 궁금하잖아요. 일목산이 생전에 7권의 책을 썼다는데 근데 아무리 구해도 책이 없습니다. 왜냐?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거든요.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구하던 2010년도 제가 아니에요. 2010년 전입니다. 제가 원전 가져온 게 2001년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한 6, 7년 정도까지 이 책을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중고서적이죠. 아니 본가에 책이 없다니까. 그래서 일본의 대형 중고 서점 파는 사이트를 뒤지고 뭐 또 중고 책방 같은 데를 많은 사람 보내기도 하고 별별 방법을 썼는데 없어요. 예, 없습니다. 아무리 몇 년을 뒤져도 못 찾습니다. 예, 나온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죠? 예, 너무 오래돼가지고 못 찾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소설책처럼 대량으로 발간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한참을 하다가 어느 날 불인 듯이 떠오른 것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국회 도서관,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서울대 도서관 이런 데 가면 장서가 굉장히 많은데 국회 도서관이 가장 많아요. 아무튼 제가 정확한 이야기 상식은 아닌데 국내에서 발간되는 뭐 모든 책은 일단 국회로 간다든가 뭐 그런 일본 국회 도서관이 장서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본도 예, 일본이 또 책을 얼마나 많이 발간 합니까?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기 가가지고 일목균형표를 검색을 했죠. 그랬더니 뜨는 겁니다. 자, 이거 제가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르판에. 자, 일목균형표를 넣고 내가 검색을 한번 눌러볼게요. 딱 눌렀더니 주간 종합편 후편 일목균형표 완결편 진기능편 이거 6권이 7권이거든요. 요거 6권이고요. 이거 5권이고요. 쫙 뜨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였죠. 저로서는. 야, 이게 책이 있구나. 예? 여기 책이 있는 거예요. 누르면 나와요. 예. 여기 보시면 여기는 저기 뭡니까 장서 위치까지는 안 나오네. 가면 나오고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비블리오그래픽 해가지고 다 이런 번호도 다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주말에 바로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갑니다. 동경으로 갑니다. 동경으로 가는데 토요일 날 해요. 토요일 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장을 보고 있으니까 대개 이제 일본 가면 금요일 날 저녁에 가지고 일요일 날 와요. 토요일 날 볼일 보고 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이제 일본 국회 도서관을 갔죠. 국회 도서관을 갔습니다. 근데 일본 국회 도서관을 가면 이건 혹시 가실 분이 계실까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좀 이제 바뀌었을 수는 있는데 예,
입구에 가면 일종의 이제 출입증이라고 할게요. 예, 출입증, 예, 이 뭐 아이디 카드를 받아야 됩니다. 이 플라스틱으로 된, 예, 우리 신용카드 비슷해요. 당시 기준입니다. 예, 발급받는데 이게 이제 가면 이 모니터가 있고요, 앞에 키보드가 있고요, 예, 우리 돈 찾는 ATM 기기죠. 예, 약간 요거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 가면요, 일본 내 외국인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이거 하나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모니터를 보면서 뭐 주소라든지 이런 걸 입력을 쭉 합니다. 하면 그냥 카드가 툭 나와요. 그럼 이 카드를 들고 지하철 우리 출입구 같은데, 예, 그죠? 카드 툭 찍고 쑥 지나가서 들어가면 됩니다. 아무 제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는 뭐 편하더라고요. 제가 우리나라 국회 도서관도 가보거든요. 가보는데 뭐 다 양쪽 다 편해요. 편한데 특히 일본이, 저는 이제 외국인이어서 무슨 제한이 있을까봐 하고 약간 사실 쫄았거든요. 일단 무조건 들이댄 거예요. 가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뭐 나중 문제고, 일단 뭐 책이 거기 있다 그러니까 바로 비행기 타고 날아간 거예요. 출입증을 발급받아 가지고 이제 PC 앞에 앉습니다. 거기 가면 이제 검색을 해요. 예, 여기 보면 아까 이제 일목균육교 책그 있죠. 검색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 5권 종합편, 이제 저는 이제 5권까지는 있으니까 6, 7권만 가져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6, 7권 이걸 이제 검색을 하니까 우리 치면은 이제 뭐 몇 층에, 예, 2층에 어떤 서가에 있다. 근데 이 서가는 안 해요. 왜냐? 2층 여기에서도 주로 고서를 그 담당한다 그럴까? 예, 보관하고 있는 그쪽으로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갔죠. 예, 가서 이제 가면 열람 신청서를 작성을 합니다. 열람 신청서를 쭉 씁니다. 예, 열람 신청서를 써요. 여기서 PC로 조회한 이제 이 서지 번호, 뭐 아까 보면 비블리오 그래픽 아이디 코드가 있었는데 그거였던 거 하여튼 신청을 하면 좀 있으면 책이 나옵니다. 책이 나옵니다. 그럼 그 책이 이제 여러분 제가 열람을 하면 뭐합니까? 1회를 완벽하게 한다 한들 거기서 열람해가고 무슨, 그죠? 읽을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인데, 그래서 이게 여러분 복사 서비스가 있습니다. 복사를 해줘요, 신청을 하면.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0페이지인지 50페이지인지 이건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요것만 한 번에 복사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6권과 7권에 대해서 계속 신청서를 써가지고 1층에 내려가가지고 복사를 하고요, 갖다 줘요. 또 신청을 하고 또 복사를 하고 갖다 주고, 이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제 계속 반복을 합니다. 거기서 또 하나 함언정 뭐냐, 저작권 문제 때문에 책의 50% 이상 복제를 안 해줘요. 복사를 안 해줘요. 여러분 난감하잖아요, 그죠? 1인에게 50% 이상 안 줍니다.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돌 때 계속 돌아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가지고 나온 김에 제가 기억이 희미한데요, 아마 제 이름이 여기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다음에 가도 이게 안 될 거예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다른 친구를 보냅니다. 또 제가 일본을 가지 않고 다른 친구를 보내가지고 결국 하는데, 그러기 전에 저 혼자서 이제 이걸 어떤 머리를 굴렸냐, 예, 디지털 힘을 빌립니다. 그래서 그걸, 예, 어떻게 저떻게 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가져왔죠. 가져와가지고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이걸 이제 OCR이죠. 예, 그 스캔을 해가지고, 예, 이걸 이제 텍스트로 변환시켜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걸 또 구합니다. 예, 여러분 구해가지고 그걸 또 이제 번역기, 지금 팝하거나 구글 번역 정도로 이렇게 완벽하지를 못했어요. 우선 제가 이렇게 이제 얼른 한번 돌려가지고 보고 싶으니까 처음부터 그냥 아예 돈 주고 번역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이 시간하고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캔을 책 복사 떠온 걸 스캔을 해가지고 변환을 시키니까 못 읽는 글자들이 또 무수히 나와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에 일단 스캔을 하면 일어나 한자로 이렇게 텍스트로 변환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다시 번역기 넣고 돌려야 되거든요. 요즘은 여러분 그 스마트폰으로 그 인쇄되어 있는 글자나 그림을 찍기만 해도 번역해 줍니다. 지금은 신세계죠. 예.
당신은 그게 안 되는 거 어떻게 하느냐면 일어 한자를 제가 하나하나 빠진 걸 입력을 다 해요. 이게 지금 수백 페이지인데 예, 완벽하게 다 읽어내는 페이지가 있느냐 하면 못 읽는 페이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백 페이지 다 한 게 아니고요. 수십 페이지를 하다가 제가 그냥 나가 떨어진 거예요. 도저히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번역기 돌려본들 어색해 해가지고 못 써요. 제가 이제 이렇게 사실 머리를 돌린 이유가 이 번역하려면 돈이 너무 드니까 번역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예, 여러분 전문 번역가한테 맡기면요 당시 기준으로 아래아 한글로 폰트 크기 이렇게 해가지고 A4 용지 한 장에 10,000원이에요. 10,000원. 예? 원문이 아니라 번역한 기준으로 이렇게는 도저히 못하죠. 이러면 뭐 페이지가 여러분 두 개 합쳐가지고 하면 뭐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데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또 예, 번역 알바하는 분한테 좀 예, 저렴하게 하고 그것이 다시 또 번역을 여러분 지금 한글판 나와 있는 건 이 번역이 최종 네 번째죠. 약간 밑에 쪼개진 게 있으니까 물론 이제 출판을 위한 번역은 거의 완벽하게 됐고요. 그 직전에 우리 이제 원전 강의 받으셨던 여기서 제가 뭐 실명을 공개하죠. 오테라님 고마우니까 제가 오테라님이 일을 잘해가지고 예 그걸 또 굉장히 또 예 정성 들여가 번역을 하고요. 그게 거의 최종판입니다. 그 전 단계에 막 있었고요. 예, 그리고 출판하면서 마지막으로 또 번역이 되고 여러분들은 지금 가만히 앉아가지고 1, 4권이라도 우선 보시지만 이게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친 것이고요. 그 다음 6, 7권이야 물론 5, 6, 7권이야 이제 국내도 제가 출판을 안 했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저작권을 못 가져오기 때문에 1에서 4권은 이레미디어에서 일본 본가로부터 저작권을 가져와 가지고 정식으로 출판된 겁니다. 이거 예. 제가 2001년에 가져와 가지고 공부하면서 교재로 쓴 것은 우리 공부용이고요. 예, 정식 서점을 통해 출판이 되려면 이게 뭐 저작권이 없으니까 안 되죠. 제가 지금 6권 7권 구해온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번역 과정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두 번 정말 어렵게 가져온 겁니다. 정말 어렵게. 예, 제가 뭐 제 노력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쳤는데 국회 도서관을 가시라. 그럼 6, 7권 있습니다. 가시면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러실 필요가 없고 예, 저기 일목투자연구소에 오시면 번역본이 공부용 교재로 지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 국회 도서관에서 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휴관하고 이런 거 있습니다. 원전 아까 보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때 나와가지고 예, 여기서 이제 번역본 복사본 예, 가방에 담고 지금 국회 도서관 앞에서 이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좀 찍어달라 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예, 여러분 저는 뭐 죄송스럽게도 일어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 국회 도서관에 가가지고 이걸 여러분 복사를 열람을 하고 복사를 의뢰하고 어쩌고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브로큰 잉글리시 정도 쓰면 일본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사람들도 영어를 되게 못해요. 그러니 손짓 발짓 필담 한자 필담은 되잖아요. 그죠? 일본이 이제 하나 그나마 예, 좀 유리한 건 한자로 일부 적어주면 필담은 돼요. 그런 식의 손짓 발짓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도 어차피 이 사람이 왜 왔는지는 아니까 그죠? 왜 왔는지는 아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가져온 거예요. 그래 나와가지고 예, 토요일 날 이제 어차피 50% 이상은 안 주니까 50%만 이제 절반만 번역 아니야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요코하마로 또 갑니다. 근데 제가 빈말이 아니고 요코하마로 가는데 제가 진짜 막 약간 감정이 복받치더라고요. 야 일목사님하고 어떤 인연이 있었길래 내가 이 책을 그렇게 구하게 되고 또 여기 와서 이러고 하면서 산소를 가는데 진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온 김에 이제 일목사님 산소에 가가지고 또 성명하고 예 그래가지고 뭐 왔습니다.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 나온 김에 여러분 그 잠깐 그냥 이건 이제 여담입니다. 예, 일본의 저 이야기 듣고 실제로 일목산인 산소에 여러분 그 성묘관 분이 있어요. 제가 일목균형표 이 일목 사이트 오시면 6권 7권에 대한
일부 내용은 좀 적어놨는데요. 제가 이전 일목 포럼에도 그렇고 이제 이 요코하마 산소 찾아가는 법을 적어놨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이제부터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넘어가셔도 되고 나가셔도 되고 제가 다녀온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가면 이제 우리 김포에서 보통 저 하네다 공항으로 가잖아요, 그죠? 예, 하네다로 갑니다. 그럼 하네다에서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만 해드릴게요. 저만 재밌을려나? 2003년에 처음 일본을 갔을 때는 오사카에 계신 저희 사촌 형님이 사실 일목산림 본가하고 닿은 이유도 제가 일목산림 본가에다가 뭐 연락을 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일본에 계신 오사카에 계신 형님께 연락을 넣어가지고 형님이 이제 백방으로 알아봐가지고 일목산림 본가하고 전화가 돼요. 그래가지고 2003년에 제가 이제 명목은 일목산인 산소에 내가 성묘를 하고 싶다. 내가 한국에서 일목균육교 원전을 가져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아주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봤는데 내가 일본에 예, 우리 친지 방문하면서 뭐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그러면 오케이 만나자 해서 예 갑니다. 그래 그때는 저 형님 만나고 그다음에 일목산인 본가에서 며느님하고 예, 손자가 나와서 요코하마까지 이제 이 길을 안내를 했기 때문에 잘 다녀왔죠. 그걸 제가 수첩에다 다 적어놨는데요. 그 뒤에 다시 일본을 가면서 그 수첩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더듬어 가지고 기억을 완성을 해가지고 일단 하네다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금 저로서는 좀 신비로운 경험인데 제가 갖다 붙이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제 이 도쿄 여기 공항에 내리면 여기 이제 한글로 한자로는 품춘 시나가와라는 곳을 갑니다. 여기를 가면 일본도 우리나라 이제 서울의 그 2호선처럼 뱅뱅뱅뱅 계속 순환하는 그 열차가 있고요. 시나가와에 가면 여기서 요코하마라고 가는 우리 치면 이제 인천점으로 가는 방향도 그렇다 그죠? 서울에서 인천 쪽으로 가는 이 열차를 타야 돼요. 전철을 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급행이 있고 완행이 있습니다. 다 서는 데가 있고 그냥 가는 데가 있고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제가 이케부쿠로에 있는 숙소를 정해두고요. 예, 여기서 시나가와에 가가지고 그걸 탔어야 되는데 이 공항에서 급행을 타면서 잘 못 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나가와에 가가지고 이게 요코하마로 달려가 버려요. 그런데 원래 저는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우리 집 이제 신촌점 신주쿠를 지나가지고 예 이케부쿠로로 가야 되는데 제 숙소가 거기를 정했거든요. 금요일 밤에. 근데 이게 이쪽으로 달려버린 거예요. 타고 있다 가다 보니까 뭐 전혀 다른 이름이 나오고 그렇게 가서 내린 데가 이거 아니다. 요코하마가 나오는 거예요. 예? 서울로 치면 여러분 신촌으로 가야 되는데 예? 인천 쪽으로 부평 부천을 맞나? 예, 이쪽으로 와버린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인천이 나와요. 이거 잘못 왔네요. 그래서 그 다음 급행역에 내린 데가 어디냐면 가미오카 한자로 상대강이라고 합니다. 가미오카역에 내린 거예요. 난감하죠. 밤 이제 10시 11시 넘어가고요. 일본 숙소로 찾아가야 되는데 음원대로 와버린 거죠. 여기서 다시 이케부쿠로를 찾아가는데 내려가지고 그죠. 지금처럼 뭐 구글 지도나 뭐가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모르면 무조건 영문한테 갑니다. 그리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영문에게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역을 지도에서 찍어주면 걔들이 표를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본은 예? 아레가도 고자이마스 하고요. 스미마셍만 알아도 그냥 여행 가능합니다. 예, 과장이지만. 여기 가서 영문한테 이제 뭐 손짓 발짓해도 이 친구도 또 영어 안 돼요. 근데 그때는 지도도 없었어요. 어쨌든 환승을 해가지고 다시 갔는데요. 제가 그걸 왜 이야기를 하냐면 가미오카 역이 일목산인 산소로 가는 마지막 역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냥 갖다 댄다고 보기로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방문하면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예? 길을 잃어버렸는데 하필 간 곳이 일목산인 산소에서 가장 가까운 역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로서는 좀 재미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가미오카역에 가서 대개 이제 택시를 탑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 히노부지라고 히노부지라고 그 길을 가면 그 일목산인 산소가 있어요. 뭐 산소까지 보여드리고 그러기는 여러분 좀 그러니까
예,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그렇게 한번 헷갈리고 난 뒤로는 안 헷갈리죠. 길을 잘 아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을 뭐 모시고 갔을 때도 일단 가미오카역 가고요. 근데 제 글을 보고 이제 다녀온 다른 분은 가미오카역에서 히노부지 일야묘지라는 곳까지 가는, 그렇죠. 우리를 치도 뭐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있죠. 예, 버스를 타고 갔다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근데 여기서 잠깐만 한번 볼까요? 가미오카에서 여러분,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왕 뭐 이렇게 놓고 하는 김에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지도에서 길을 잃어버렸다. 어? 가미오카. 예, 예, 가미오카 여기네요. 여기고, 요 히노부지라고 있죠. 자, 히노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예, 일야입니다. 이 날일자에 덜야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택시를 타면 되게 이쪽으로 가요. 그럼 이쪽 문으로 가자면 여기 가면 영정사라고 있습니다. 영정사 절이 있어요. 예, 예, 가면 요 이름을 부르지고는 택시 기사하고도 한자로 필담을 하면 됩니다. 저는 뭐 이 이름을 아니까 이리로 가자고 하는데 여기 가면 이 입구에 지금 여기 나오나 모르겠네요. 예,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입구거든요. 입구에 가면 왼쪽에 여기가 뭐냐면 이제 일본의 문화인데 여기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물통이에요. 물통이고 요 꽃이 꽂혀 있죠, 그죠? 예, 꽃이 꽂혀 있고 예, 제가 다녀온 사진이 있지만 뭐 시험 관계상 생략하겠고요. 여기 가서 이제 물통을 빌립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봉분을 안 쓰고 돌로 그죠 이렇게 세우니까 거기는 이제 그 닦고 그 앞에 이제 꽃을 꽂는 곳이 있어요. 거기 이제 빗물 같은 거 고이는 걸 퍼내고 물을 부은 다음에 꽃을 꽂아 놓고요. 향을 사고 그러니까 성묘하는 과정인데 일본 묘지는 대부분 입구에 가면 이런 집들이 있어요. 여기 가면 지금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이제 할머니하고 이제 아들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여기 재밌는 일본의 문화인데 일본의 각 그 가문별로 물통들이 보관이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 2층, 3층으로 안쪽으로 예, 쫙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 일목산인 호소다 가문의 물통도 있어요. 예. 그 이분은 제가 이제 자주 가니까 서로 알죠. 그래서 가면 이제 꽃을 사고 향을 사가지고 이걸 들고 이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예,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일목산이 이제 뭐 가족의 산소가 있는데 그 제가 이제 왔다 가면 일목산인 가족도 여기 또 승미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할머니가 이야기를 해줘요. 한국에서 또 예, 왔다 갔다고. 그래서 일목산인 손자 이 블로그에 보면 제가 왔다 갔다는 또 글도 올려져 있고 그래요. 예, 여기 입구입니다. 이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쪽 길로 가면 이 숲쪽 안쪽으로 예, 숲 안쪽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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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예, 예, 여기 산소가 있습니다. 이거 뭐 중요한 건 아니죠, 그죠? 예, 일리하면 흰오부지라고 예, 여기 있습니다. 요카마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카마 혹시 가시면 가신 김에 여기 가면 이제 그 랜드마크 빌딩하고 예, 이게 뭐 약간 볼만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여긴가? 넘어갑시다. 괜히 시간만 가니까. 예, 뭐 필요한 건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일본 가서 헤매던 이야기, 예, 헤매던 이야기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 예, 예, 오사카까지 오사카에 저희 이제 친구들이 교토하고 예, 친구들이 조금 삽니다. 예, 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사카 갔다가 다시 이제 뭐 예, 한국으로 귀국하고 그럴 때는 이제 며칠 휴가를 써야 되고요. 예, 대부분은 그 일목산인 여기만 갔다 오는데 지금까지 제가 한 8번 정도 가고 그중에 한 6번은 일목균육표를 구하거나 이 관련으로 왔다 갔다 했고요. 그 다음에 균형표 관련해 가지고 여기 조금 내용들이 여기 일목교실을 보시면 약간 있습니다. 약간 있고요.
지금까지 균형표 원전을 구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6월 21일 밤 12시에 한국 경기 TV에서 이제 첫 방송되는 일목균형표 이론 강좌, 그 시간에 제가 막판에 원전 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막 시간이 쫓겨가지고 강의를 하다가 못하고 넘어와 버려서 그건 두 번째 강의할 때 이야기를 드릴 것이고요. 또 여기 유튜브 채널에도 이 내용을 일단 남겨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균형표 원전을 1권부터 4권이라도 제대로 공부를 하시면 이게 가장 좋고요. 그 중에서 균형표 1권과 2권을 정말 열심히 파시면 됩니다. 이걸 이름을 완결편이라고 정한 이유는 이것만 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분이 하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옛날에 수작업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힘들다 하니 그러면 주봉, 혹은 주간 종가만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을 내가 쉬운 걸 알려줄게 하면서 썼고요. 그 다음에 행보편은 아주 급변동하는, 급변동, 심리의 극단점에서 뒤집어지는 좀 손빠른 매매, 그걸 썼고요. 그 다음에 종합편은 왜냐하면 이게 세월이 지나잖아요. 10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책을 띄엄띄엄 봐요. 뭐 내건 다 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전체를 종합해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글을 쓰고, 그것도 만족하지 못해서 또 남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진기능편이라고 이분이 돌아가기 직전에 글을 남기는데, 이때는 이제 굉장히 연로해가지고 아들한테 아드님한테 구술을 하면서 일부 적은 것도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다 읽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일목산인이 생전에 일본 신문에 게재했던, 그러니까 1930년대 글 말고요. 70, 80 이 구간에 일본에 게재했던 기사들도 그 강김에 가져왔습니다. 강김에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그건 어디냐? 그것도 국회 가면 있어요. 그러니까 신문철도 거기 있어요. 그걸 또 가져오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 일목산인이 또 다른 데 올린 원고라든지 제가 찾을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여러분 뭐 안 하셔도 되는데 기왕에 한번 정말 한번 일목균형표에 내가 매진한다, 홈뿌리를 뽑아보겠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뭐 구해서 한번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청출어람이라고 했는데, 일목사님 이분이 이제 그런 글을 남깁니다. 내가 이제 평생 연구하고 접목했던 것을 여기 남기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라, 그러고 이제 뛰어넘으라 그러죠. 그러면서 균형표 여기에 쓰여 있는 내용을 우선 먼저 완벽하게 좀 이해하고, 또 저기 시세에 접목하면서 또 읽어보고 이러면서 뭐 20독 30독 그 다음에 도서백편 의자현, 독서백편 의자현처럼 100번 뭐 읽는 것까지도 권유를 하고 이럽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도저히 이분을 뛰어넘을 길이 없고요. 다만 현 시대는 과거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장중분봉이라든지 심지어 저는 뭐 200티기도 적용을 한다든지 선물, 그리고 뭐 또 다른 다양한 상품들, 그 다음에 24시간 돌아가는 이런 뭐 상품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 쓰는 것들은 뭐 일목산인 시대는 없던 것들이죠. 일목산인은 일봉 주봉 중심으로 거래를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40년 이상 본인이 직접 연구 개발하고 썼던 분을 뛰어넘기는 어렵죠. 어렵고, 그렇다 하더라도 목표는 뭐 그렇게 가지고, 그죠? 여러분이나 저나 계속 노력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균형표 원전을 구하는 방법, 이전에는 제가 그냥 6, 7권 이런 거 구하는 방법을 공개를 안 했어요. 공개를 안 했고, 뭐 굳이 공개를 안 한 것은 감춘다는 표현보다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시면 한 번에 다 구하지도 못해. 복사를 한다 해도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뱅뱅 돌아야 돼. 5, 6, 7권 만약에 3권을 다 복사를 한다 그러면 이게 난리 나는 겁니다. 안 돼요. 며칠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일을 할 줄 알면 되는데 일을 못하면 번역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두 사람이 가지고 각각 뭐 이렇게 복사를 한다. 그러면 뭐 한 사람은 앞부분 50%를 복사를 하고 다른 사람은 뒷부분 50%를 복사를 하면은 구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힘들게 구하라고 제가 권하기는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공개를 안 했어요. 굳이. 안 했는데 그거 이제 이미 눈치채고 국회 도서관 가서 가져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예, 일본에서 제가 책이 가장 많은 곳에 가서 가져왔다 그랬거든요. 예, 아무튼 예,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꾸 하다 보면 잔소리가 길어지니까. 그래 지금은 예, 우리 한글판이 아주 예, 뭐 저렴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선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예, 이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뭐 할 수 없죠. 제가 억지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자,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이야기가 상당히 길어졌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